여러분은 믿기십니까? 40년 동안 공들여 세운 이 사막의 기적이 단 48시간의 충돌 끝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탈출 티켓 가격이 35만 달러까지 치솟아 활주로에 전용기들이 줄을 섰을 때 세계는 비로소 이 잔혹한 진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바이는 지금 역사상 유례 없는 배탈출을 겪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치솟던 성장 지표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분기 명품 소매 매출은 70%나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 5일 만에 부동산 시장 가치의 20%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쥔 자들은 왜 수천만 달러짜리 초호화 저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싱가포르나 이탈리아로 도망치듯 떠나는 것일까요? 슈퍼리치들이 직접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 낙원에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는지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조직적인 대탈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밝혀내는 이 추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털어놔보죠. 우리 중에 숫자 0이라는 완벽한 숫자에 유혹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개인소득세 0%, 자본이득세 0%. 두바이는 정부의 세금 징수라는 칼날로부터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요새이자 독보적인 피난처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마치 상류층을 위한 영원한 무료 만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메뉴는 만찬 테이블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균열의 씨앗이 트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임승차 구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는 국제 규제망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9%의 법인세가 도입된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35%에서 40%에 달하는 세율에 비하면 9%는 여전히 천국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세율이 아니라 익명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가 두바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본격적인 감시에 착수하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두바이는 갑자기 영국 국세청, HMRC나 미국 국세청, IRS 같은 과세 당국의 핵심 표적이 되었습니다. 슈퍼리치들에게 이 갑작스러운 투명성 강화는 벌거벗겨진 것과 다름없는 공포였습니다. 사막에서 세금 몇백만 달러를 아끼려다 비거주자 규정 위반으로 고국에서 수억 달러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바이는 로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황금으로 도배된 화려한 은행 같았지만 정작 국제 변호사들의 집요한 공세를 막아낼 든든한 보안 장치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산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서비스와 투기에만 의존하는 껍데기 경제일 뿐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들을 보호해줄 전략적 깊이나 실질적인 산업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상가사후로 잔혹한 48시간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간시설에 단 한 번의 무장 공격만 가해져도 40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연기와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견고했던 신뢰는 불과 분기 하나만에 심연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부동산과 슈퍼카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20에서 30%나 폭등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대가인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세금 없는 천국이 정말 존재하긴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되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가 붙은 유예된 부채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는 진짜 자유를 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단기 계약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막대한 자금 흐름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에 닥친 위협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억만장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지갑이 감시당하는 순간 신체와 이동의 자유마저 화려한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요트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이동권입니다. 강력한 여권은 그들이 국경 없는 제국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그 열쇠가 단 몇 초 만에 부러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악몽의 씨앗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법전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혼란 속에서 그것들은 무서운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출국 금지 조치라는 칼날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민사소송, 미납된 부채, 혹은 부도수표 한 장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초특급 VIP들은 전용기 탑승구 앞에 서서야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천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가졌을지언정 국경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지금의 두바이는 무료 입장을 환영하며 극진히 모시는 초호화 카지노와 판박이입니다. 그러나 나가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더욱 숨이 막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당국이 서구식 민사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거나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경유지일 뿐이라도 과거의 사소한 고발 한 건으로 현장에서 즉각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한때 자본 친화적이라며 칭송받던 법체계가 알고 보니 덫이 가득한 황금 감옥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평생 갇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억만장자들은 사소한 분쟁이 터지기도 전에 선제적인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변호사들은 단 일주일의 피크 기간 동안 자산 이전 요청이 40%나 급증했다고 증언합니다. 슈퍼리치들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두바이인의 명품 소비는 60에서 70%나 폭락했습니다. 어쩌면 초부유층은 이제야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더라도 결국 감옥은 감옥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뜻대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자유가 없다면 그 호화로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카지노의 삼엄한 감시를 그저 친절한 서비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세금 없는 삶을 위해 이동의 자유를 맞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십시오. 하지만 법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자금 흐름을 가리고 있던 비밀의 장막도 찢어지며 이곳이 자랑하던 소위 안전의 민낯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두바이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거울 장벽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부와 권력을 눈부시게 반사하며 세상을 매료시켰지만 그 장벽 뒤에는 출처나 작은 세탁 여부를 묻지 않고 거대한 자금이 숨어들 수 있는 완벽한 지하 낙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익명성은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으며 견고했던 거울 장벽은 이제 서서히 투명해지며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같은 국제 감시 기구들의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두바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립되지 않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걸프 지역의 금융 임명성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철저히 봉인되어 있던 비밀 파일들이 하루아침에 글로벌 탈세 조사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1,300명이 넘는 자산가들이 두바이를 등지고 조용히 이탈리아를 새로운 피난처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왜 하필 세법이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였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탈리아는 연간 10만 유로라는 투명하고 명확한 일시불 정액세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리치들은 정치적 압박으로 언제든 비밀이 폭로될 수 있는 불안한 곳에 머무느니 차라리 명확한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비밀을 보장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 자산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들까지 싱가포르와 스위스로 전략적 이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뼈아팠습니다. 4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한 인프라와 신뢰가 단 48시간의 정치적 경랑 속에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때 안전한 피난처로 추앙받던 낙원은 이제 리스크 관리자들의 지도 위에서 가장 위험한 핵심 경고지역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2026년 초 단 5거래일 만에 부동산 지수가 20%나 폭락한 사태는 이러한 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진짜 부가 디지털은행의 화면 속에서 춤추는 숫자가 아니라 역사 깊은 법체계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합법적으로 지킬 권리에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익명성이 사라진 두바이의 매력은 사막의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금융 비밀이 폭로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화려한 초고층 빌딩들은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거리에는 기이한 침묵과 공포가 감돌고 있습니다. 한때 인파로 북적이던 랜드마크인 팜 주메이라와 두바이 다운타운은 이제 유령 도시처럼 섬뜩할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버린 두바이에서 주인공들은 이미 무대 뒤로 사라졌고 텅 빈 객석과 먼지 쌓인 붉은 커튼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꼴입니다. 이 대탈출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6년 초 소요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2주도 안 되어 수만 명의 부유층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전세기 예약 계란이 일어났고 5만이나 리야드로 탈출하기 위한 긴급 항공권 가격은 무려 35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자산가들에게 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는 안전하지 않은 이곳을 빠져나갈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잠들지 않던 화려한 밤거리는 공포의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바와 해변, 최고급 클럽들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고급 서비스업 위에 세워진 도시가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의 명품 매출은 60에서 7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헤어먼트 호텔을 비롯한 상징적인 빌딩들에 떨어진 불타는 파편들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무적이라 믿었던 방공망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참히 깨뜨려버렸습니다. 모두가 동경하던 해안가의 호화 빌라들은 이제 처치곤란한 애물단지이자 위험 자산으로 전락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려 서로를 밀치며 탈출했고 결국 두바이 금융시장 지수는 단 5거래일 만에 20%나 증발했습니다. 엘리트층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바이는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이며 작은 불안의 조짐만 보여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로 지어진 화려한 빌딩들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번영의 영혼은 그날의 마지막 전세기를 타고 이미 하늘 너머로 떠나버렸습니다. 슈퍼카의 근음은 사라지고 텅 빈 호텔 로비에는 사막의 바람 소리만 쓸쓸히 맴돕니다. 온기조차 돌지 않던 투기용 주택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무거운 금융부채가 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유령 도시가 텅 빈 껍데기를 드러내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아닌 단 48시간의 혼돈이면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이웃이 그저 영혼 없는 유리벽뿐이라면 그 집을 정말 따뜻한 안식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삶을 영위할 공간이 아니라 결코 실현되지 않을 허상을 과시하기 위한 도시를 짓는데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인적이 끊기자 대자연은 인간이 콘크리트와 야망으로 빼앗아갔던 영토를 가차없이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자연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몇십억 달러가 들어있는지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고층 빌딩과 바다를 메운 인공섬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라 자부하던 두바이가 이제 그 오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닥친 대홍수는 단순한 이상기후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미래를 꿈꾸던 인간의 오만에 가해진 뼈아픈 일침이었습니다. 홍수 속의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동중 떠다니는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의 모습은 지속 가능성 없이 속도전에만 급급했던 도시 인프라의 처참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재앙의 불씨는 하늘뿐만 아니라 화려한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들을 만들기 위해 파헤친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산호초가 무참히 매립되었고 해안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조류의 흐름은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침식 현상이 발생하며 슈퍼리치들이 수천만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해안가 초호화 빌라들의 기초를 밑바닥부터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셈입니다. 이 비극적인 모순은 무려 82억 달러 규모의 타스리프 배수 프로젝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완공은 2033년에야 가능합니다. 손짓 한 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던 억만장자들에게 고작 기초적인 배수 시스템을 위해 10년을 기다리다는 것은 인내심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최고급 부동산 구매자의 50%는
바다 조망권보다 침수 방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 및 주택보험료는 20에서 30%나 급등했고, 이는 두바이에 거주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꾸며진 이 공간과 숨막히는 유리와 강철 더미가 사치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검증된 인프라와 자연 고유의 리듬이 살아 숨쉬는 밀라노나 이탈리아의 전원지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과연 대자연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시간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뿐일까요? 세상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정복욕과 우리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침략행위 사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요? 영미한 자본에는 애초에 국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새 떼와 같아서 특정 땅에 충성하기보다 오직 생존을 위한 안전과 가장 최적의 조건만을 좇아 움직일 뿐입니다. 두바이의 하늘이 매연과 법적 균열로 얼룩지기 시작하자 자본의 철새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래와 유리성 같은 화려함보다 더 단단한 피난처를 찾아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세금 혜택에서 두바이의 적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이탈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1,300명이 넘는 억만장자가 밀라노와 로마를 종착지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간 단돈 10만 유로라는 정액세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안정성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저렴한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고택들은 두바이의 영혼 없는 펜트하우스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역사와 문화가 있고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는 강력한 법적 체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동방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스위스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히고 있습니다. 2026년 분쟁이 정점에 달했던 단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자산 이전 문의는 40%나 폭증했습니다. 이들이 몰린 이유는 두바이에도 넘쳐나는 빌딩 숲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완벽한 보안 때문입니다.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는 두바이와 국경을 맞댄 바로 옆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을 내세운 리야드는 단순한 관광업을 넘어 자신들을 실물 경제 거점으로 포지셔닝하며 두바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산가들의 가문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줄 강력한 제조업과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전략적 기피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말뿐인 약속에 둘러싸인 인공섬이 아니라 실체 있는 힘을 갖춘 견고한 요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스위스나 모나코는 여전히 그 정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자본은 위태로운 타협이 아닌 힘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진짜 법치 국가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낙원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2026년의 대이동 속에서 전 세계 슈퍼리치들은 뼈아픈 교훈 하나를 깊이 새겼습니다. 진짜 낙원이라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벽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오직 돈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폭풍을 견뎌낼 역사적 깊이와 내실이 필요한 걸까요? 급속한 번영 뒤에는 법칙처럼 급격한 몰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깊이 듣고 싶어집니다. 만약 단 10년의 역사를 지닌 첨단 미래 도시와 1000년의 세월을 견딘 고대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대규모 자산 이동과 화려한 부동산 계약서가 휩쓸고 간 거대한 소용돌이 끝에 남은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산에 대한 무거운 깨달음 뿐입니다. 결국 온갖 화려한 통계가 식어가고 개인 전용기들이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바이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가장 뼈아픈 자산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나 흠집난 빌딩이 아닌 바로 신용입니다. 최상의 엘리트들의 세계에서 신뢰란 정교하게 세공된 크리스탈과 같습니다. 빚어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저 멀리서 피어오른 로켓 연기 한 줄기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실금만으로도 그 유리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2026년의 위기가 남긴 교훈은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사막 위에 세워진 화려한 번영은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변가 빌라에 갇혀 본의 아니게 인간 방패가 된 부호들의 처지는 전 세계에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진짜 평화와 안전은 세금 혜택이나 금융적 이익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걸프만의 뜨거운 태양 아래 유리 빌딩들은 눈부시게 빛나겠지만 절대적인 피난처라는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인공적으로 빚어낸 호사스러움이 환경적 파멸을 부르고 돈으로 산 법적 특권이 도리어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변하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이 교훈은 인간이 임의로 선언한 인공적 중립이 현대전의 냉혹한 파괴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점을 낱낱이 증명합니다.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던 지상낙원의 환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헤어몬트 호텔이나 팜 주메이라 같은 랜드마크들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곳엔 깊은 상흔과 한때 찬란했던 번영의 쓸쓸한 그림자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두바이를 경이로운 기적의 모델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략적 깊이가 결여된 채 급조된 과대포장 성장의 실패작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눈먼 돈들은 다시 진짜 평화가 숨쉬는 금융 질서 속으로 길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떠났고 한때 세상을 흔들었던 광기의 시대가 남긴 부질없는 거풍도 그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침묵의 빌딩 숲을 뒤로하고 사막의 노을 속으로 외롭게 솟구치는 마지막 전용기 한 대. 이 장면에 이 모든 비극에 완전한 종결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찰나의 눈부신 허상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모진 세월을 견뎌내는 불변의 힘에 투자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발뻗고 자게 만듭니까? 든든한 은행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온전히 발붙이고 설 수 있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땅입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역사의 격변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냉철한 시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탐사 보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와 번영의 실체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면 부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경고음이 더 많은 이들의 귀에 가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전 세계 지도 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력과 자본의 붕괴 현장들을 가장 먼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산산적인 사막의 낙원, 그 이면의 가혹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과 분석은 2026년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가공된 추정 통계 및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오직 지식 공유와 지적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유치나 법률적 재무자문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결정도 전적으로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탐사팀은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표적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